すべての常識は他人の話。聞かなくても教えてあげるよ。他人の話。アナラムです。108回です。자, 2부 스타트.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멋있어요. 예,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근효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스페셜 게스트 태츠님 나와 계십니다. 네, 멋있는 일본어로 말씀을 해주신. 돈 되고 나이 됐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제 일본어가 되게 자연스러운 일본어.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 일본어를 잘해. 발음이 그쵸? 이게 발음보다 인토네이션 문제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뭐 일본어를 가르치는 이제 서울 분들을 많이 봤는데 서울 분들의 일본어는 인토네이션이 이제 D가 올라가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말하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맞는데. 그런 분들이 발음하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되게 좀 어색하다 그래요.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되는데 내려가야 돼. 경상도 사람은 말이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악센트가 앞쪽에 있죠. 악센트가 앞쪽에 있고 내려가는 게 일본 사람들 내려가는 표준어거든요. 일본말로 경찰서장이 뭡니까? 게사츠 쇼츠. 게사츠 쇼츠. 쇼츠. 아따시가! 기미노 게사츠 쇼츠라! 사우나 이때! 아, 그런데 진짜 그 최민 씨 범죄의 전쟁. 아따시가! 내가 다 했어. 그때는 욕이 들어가죠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저기 태츠님 그 태츠라고 하는 태츠? 예. 네. 닉네임은 아주 우연의 산물입니다. 예, 그거 어떻게 나온 닉네임? 제가 일본 학교에 갔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적에 월드컵이 열린 거야. 네. 근데 그때 인터넷 글쓰기의 시초가 딴지일보인데 제가 그때 뭐 기자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때 딴지가 커뮤니티로서 그 독투 게시판, 독자 투고 게시판이 있었어요. 예, 초창기 되게 흥했죠. 내가 거기다가 그냥 일본에서 본 한국 축구라는 시리즈를 쓰셨구나. 근데 첫 경기가 폴란드전이었어. 네. 도쿄에서 본 한폴전 해가지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SNS 그런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내가 봤던 시노쿠바 그래도 한인촌이었으니까 한인촌 분위기하고 이렇게 다 연결해서 뭐 글을 썼어요. 네. 뭐 한국 축구 뭐 잘한다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응원해주고 이런 거 막 썼는데 다 그걸 어디서 썼냐면은 학교 자료실에서 썼어요. 학교 자료실 폰 인터넷 되는 데서 해야 되니까. 인터넷 되는 데서 해야 돼. 그 인터넷 되는 데도 그때는 없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쓰다가 이제 근데 수업을 마치고 쓰는데 그걸 비워줘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근데 제 이름이 박철현인데 철이 밝을 철자인데 그거를 일본에서는 테츠라고 불러. 그래서 학교에 있던 선생님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테츠 이렇게 불러. 태짱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컴퓨터에서 한참 동안 쓰고 있으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태짱 뭐 이렇게 된 거예요. 태짱 뭐 야메떼 나가라고 이제 각세다치 쿠르카라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 온다고 그만하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때가 딱 근데 그 타이밍에 혹시 뭐라 써야지 본명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러고 글은 다 써놓고 밑에 뭐 닉네임 같은 거 어떡하지 하다가 테츠 하길래 테츠 그렇게 한 번 정해지면 쭉 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읽혀갖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유명했었어요. 본판에 김어준 총수하고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일본에서 행사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해줬는 제 책도 김어준 총수가 추천서 써주고 뭐 그랬었어요. 참고로 이분 태츠 검색을 하시면 이분은 마치 그 어떤 한국의 포레스트 검프 같이 이상한 사람들과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손석희 사장과도 사진을 찍고 있고 주진우 기자와도 사진을 찍고 있고 내가 손학규하고도 사진 찍고 진짜로 사진 찍은 게 되게 많아요. 이분 진짜 한국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사람이에요. 손 사장님 궁금하네요. 뭐 진짜 사진 어떻게 참 인터넷에 다 있어가고 우리 애들 사진도 다 있고 그러니까 나는 뭐 나쁜 짓은 못해. 또 달라면 또 다. 그럼 좀 가르쳐 주세요. 거기 또 제가 배울 게 많지요. 자,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국내 최고 조건의 프로모션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카드 최대 15%까지. 이거 너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생방입니다. 이거. 이제 입에서 너무 줄줄 나오고 있어. 그리고 주소는 나지 그래. kr.hotels.com/베스트쿠폰입니다. 여러분 대마시안 샵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면서 아날람 클릭하시고요. 그러시고요. 그리고 일본에 가셔도 호텔스닷컴이다. 그렇다. 갈 데가 없다. 숙소에서 1박 2일을 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낚시채비를 사셔서. 그렇죠. 저희 남 얘기 모레 낚시채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박 2일을 강태공 생활을 하실 수도 있다. 자는 건 나도 우리도 모르겠다. 네. 아니 뭐 모기랑 알아서 싸우시고요. 낚시채비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구매죠. 그렇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도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유튜브랑 페이스북 있어요. 유튜브에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페이스북에 저희 페이지 아날람 페이지 있거든요. 커뮤니티도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십시오. 지금 그럼 닉네임이? 일본에서는 그냥 테츠라는 이름을 쓰는 건가요? 일본에서도 나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 태짱이라고 부르지. 태츠라고 부르지. 그럼 일본에서 쓰는 공식 이름은 테츠오? 그러니까 무슨 공문서에 쓰는 이름이야. 박철현 그대로 쓰는 아. 나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딱 한 게 내가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물론 나를 테츠가 더 부르기 그쵸? 쉬우니까 태짱 네. 태짱. 내가 그리고 술집을 하면서도 술집 이름이 테츠야. 테츠야였고, 네. 그리고 지금 공무점도 테츠야 공무점이야. 테츠라는 게 일본 사람들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2002년 제일 노사모 할 때 하고 시간적으로 이미 월드컵하고 겹쳤기 때문에 그때 나를 월드컵 그러니까 독자층이 다 겹치잖아. 네, 겹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테츠님이네 뭐 이렇게 되는 아.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때 알았던 분들이 지금도 계속 연을 이어오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전부 다 테츠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내 이름을 박철현이라고 하는 게 좀 누가 어색하시겠어요? 부르면 모를 때가 있어. 네. 그렇죠. 아 나지 참. 그 철자를 해서 나는 왜냐면 이번에 영화과를 나와가지고 네. 그 당시에 우리가 보던 영화 중에 일본 영화 중에 철남 테츠오라는 영화가 있어요. 철남 테츠. 그래서 테츠. 그 철남의 철은 또 뭔가요? 그 철이 그래서 테츠오구나. 그 영화를 그렇게 얘가 학교 다닐 때 좋아했었나? 자기 이름을 쓸 정도로 좋아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습니다. 테츠란 건 아주 흔한 네네 이름인데 이름이죠.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하시면서 결혼을 하셨는데 네. 알바를 계속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바를 그쵸. 물론 계속하지 말란 법은 일본은 계속할 없는데 수도 있는 거 계속 할 수 아니에요?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집 옆에 신축 건물 알바만 해가지고 건물 집 사가지고 들어온 부부도 있어. 일본 아르바이트 살 수 있어요. 충분히 둘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면 한 달에 20씩은 정상적인 생활을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정직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없었다고 봐야죠. 지금 그야말로 프리터? 아니요 프리트라기보다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러니까 월급은 받는데 네. 그게 다 쉽게 말하면 지금 계약직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물론 식당 아르바이트 그런 거 다 떼고 이제 게임 회사도 아르바이트를 했죠. 근데 네. 게임 회사 뭐 정직원을 해준다 그랬는데 내 게임 회사에서 너무 힘들게 고노야로 그만 보고 싶다 이제. 아니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살이 지금 81kg 정도 나가는데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81kg 정도 나가는데 제가 원래 처음에 갔을 때 60kg도 안 됐었어요. 게임 회사 들어갔을 때. 근데 게임 회사에서 너무 고된 작업을 하다가 막판에 디버깅을 하는데 네. 버그를 잡을 적에 거의 3개월 게임 회사에 살았어. 근데 그때 시간이 없으니까 네. 막 뭘 줘. 초콜릿. 그래서 아까 네. 초콜릿 준다 그래 내가 경기를 이렇게 나 초콜릿 진짜 안 먹거든. 초콜릿이라는가 뭐 커피 그 이상한 아랴. 네, 아랴. 타이밍 그런 거. 네. 아랴 있고 아주 효과가 세요. 아랴. 그 커피도 각성이 빡빡 돼요. 커피도 큰 먹었잖아. 사약자네. 깜빡 채워주고 사약인지 커피인지. 그거를 3개월 하다 보니까 살이 20kg가 쪄버린 거예요. 80kg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못 빼신 거예요? 난 그래서 IT 하는 사람이다. 뭐 게임 회사에 있는 사람이다. 다 체중이 예상이 가능해요. 몇 년 하셨죠? 이러면은 힘들어서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체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좀 쪄지. 운동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갖고 게임 회사는 그렇게 한 3년 하다 관두고 근데 그때 이제 취미로 딴지일보라든가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그때 생겼는데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뭐 해외 통신을 뭐네 해가지고 막 글을 쓰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김대중 도서관이라고 김대중 평화센터 도서관이 생겨가지고 근데 김대중 선생님이 일본에서 남긴 저작이나 자료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체계적으로 수집이 지금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당시에? 제가 그거를 의뢰를 받아서 그 김대중 도서관에 지금 수석 연구원으로 있는 장신기 씨라고 박사가 있는데 장신기 박사 한국에서는 김대중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 생각하는데 그분이 제가 일본에 있고 일본어도 언어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이 있고 영상 같은 그 이제 영상 인터뷰 작업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김대중 선생님 구출 운동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이 막 명단이 있긴 있는데 저작도 없고 인터뷰도 없고 그런 걸 수집해서 기록해 줄 수 없냐. 글도 쓰시는데 영상 쪽도 하시니까 정말 마침이었네요. 전공이 그거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그거 해보죠 이렇게 된 거예요. 해보죠 돼갖고 거기서 이제 정규적인 페이가 조금씩 나왔죠. 한 달에 한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뭐 한전하고 그러면 13만 원. 그다음에 오마이뉴스에 통신원이니까 그것도 기사 하나씩 일주일에 한두 번 있었는데 하나씩 10만 원씩 났거든요. 통신원이니까 취재를 해야 되니까. 그럼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딴 거 뭐 이것저것 뭐 번역일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조금씩 했죠. 방송 코디네이터 같은 네. 것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한 3, 4년 또 보내니까 한 2006년, 7년 이렇게 되잖아. 네. 근데 그때 이제 오마이뉴스 재팬이 생겼어요. 네. 일본의 네, 법인이. 네. 손마사요시 회장이 투자를 해서 소프트뱅크 지금은 망해버렸지만 예, 그때 창립 멤버로 들어가게 돼갖고 네. 제가 계속 이 통신을 했으니까 그럼 기자 생활을 기자 생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셀러리를 받는 기자 생활을 하게 된 거야. 네. 대우가 아주 좋았어요. 한 달에 한 4, 50 받은 것 같은데. 어. 4, 50만 원 받은 것 같은데. 뭐 소프트뱅크 계열이니까 복지도 잘 돼 있고 네. 아주 뭐 편안하게 다녔는데 근데 한국하고 달라서 일본은 그렇게 시민 기자 뭐 다 뭐 실명 내걸고 자기 글을 쓴다는 거 보통 사람들이 쓴다는 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한번 해보는 거를 여기 세웠으니 챌린지 정신으로 한번 해본 이번 건데 지국에 세웠으니 결국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3년 있다가 뭐 접고 저도 나왔는데 그때 또 JP 뉴스라고 이제 유재순 대표가 네. 하는 예. 그 JP 뉴스에서 뭐 저를 픽업해가지고 거기서 월급 받고 한 2년 또 있다가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수입은 저는 뭐 이제 오마이뉴스 재팬만 그렇게 특출나게 많았을 뿐이지 그쵸. 다른 딴 데는 다 데는 2, 30 이렇게 고만고만하니까. 하는데 제가 기자를 관두기로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가 애가 너무 많은 거야. 네. 내가 애가 많이 태어났어 그 사이에 남 얘기 하듯 하시네요. 결정적으로 남 얘기 나오셔서 남 얘기 하시듯이. 현재 자녀분이 넷이시잖아요. 지금 넷. 근데 네. 이제 그때는 셋이었죠. 근데 네. 셋도 버거웠던 거야. 그럼요. 네. 그리고 이 글은 글은 뭐 언제는 쓸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리고 그냥 내가 만약 지금 독신이고 우리 와이프밖에 없다. 애 하나 정도만 네. 있다 그러면은 적은 그 생활 계속 돈이라도 해줄 수 있겠는데. 저널리스트 뭐 멋있잖아. 왜 저널리스트의 저널이라는 어원이 전이거든. 전이. 네. 여행이란 뜻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행 뭐 사람들 다 만나고 그러니 뭘 사람 만나고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사 쓰는 것도 뭐 낭만적이고 좀 뭔가 좀 괜찮잖아요.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네. 그 제가 이제 전효옥 씨하고 뭐 전효옥 네, 씨 그 인터뷰 이제 했다가 재판도 받고 소송으로 그랬는데 갔었죠. 소송 받는 것도 조금 즐거웠어. 오씨. 오씨 이런 사람이 내가 쓴 글 때문에 나 소송도 진짜 기자 된 것 같은데. 소송도 걸어주고 한번 싸워볼까. 약간 좀 정의감이랄까 좋은 일 하면서 소송도 걸려보고 뭐 내가 이길 건 확실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괜히 좋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갖고이 멋있는 직업이긴 한데 돈은 벌어야 되고 진짜 뭐 같네. 그렇죠. 근데 결국 관뒀어요. 관두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회사의 그 모그룹에 들어가가지고 네. 일상적인 그런 그러니까 셀러리맨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셀러리맨 생활을 하는데 셀러리맨 생활 재밌는 거야 나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뭐냐 늘 최선을 다하시니까. 그래서 막 공부 많이 했지 나도 뭐 이것저것 하면서 영업한다고 그때 주스를 팔았는데 주스 판다고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2달 회사 집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거기를 다 뺑뺑 돌면서 주스 한 1,몇백 박스 팔고 막 다 수작업 내가 하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도 많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는데 어떡하다 술집도 하게 된 거예요. 술집을 경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술집은 왜 하게 됐냐면은 우리 그때 당시 있던 회사가 부동산 회사인데 네. 부동산 회사인데 수익 물건을 이제 네. 이제 일본말로 잡교비루라 그러는데 이런 매장 네네네. 점포가 들어가 있는 건물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나가는 거야 계속. 안 나가면은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러니까 우연히 한복판에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인데 안 나가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그게 원래 나가야 야증이 임대료가 네. 30만 원 정도 300만 원씩 들어오는 건데 그게 한 6개월 그러고 있으니까 야 너 낮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 뭐 했으니까 하고. 낮에 일 조금만 하고 밤에 너 그냥 술집 그냥 네가 해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비어 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그걸 했지 2011년 12년에 했죠. 근데 그걸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지. 그 술집이 수입이 괜찮았나 봐요. 그 혼자 하니까. 원래 이게 뭐 여러 가지 수익 뭐 이런 게 뭐 다 면밀하게 계산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장소하고 임금비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임금비인데 그게 제일 많죠. 나는 임대료를 거의 뭐 솔직히 뭐 내라고는 돼 있는데 뭐 원래 안 되는 거 뭐 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됐어 하래매. 내가 그냥 돈 벌면 조금씩 용돈이나 드리지 사장님 이제 담배값 하시라고 비자금 쓰시라고 몇만 원씩 찔러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일본에 제가 했던 술집이 그러니까 한국인 남자가 그 동네에서는 유일하게 하는 바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듯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 벌러 오신 그런 뭐 분들이라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망했지만 몇 개는 있잖아요. 있는데 그분들이 밤에 자기네들 일본 늙은 할아버지들 비위 맞춰주고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스트레스 풀 때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데 옛날처럼 호스트바는 아니지. 나밖에 없으니까 호스트바가 될 수도 없고 내가 아저씨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누나들을 대부분 누나들이야 또 누나들
아주 그 고민 상담을 심야 식당. 심야 식당 그래. 네. 심야 술집, 심야 빵 거야. 그러니까 고민을 들어주고 뭐 이래 했는데 누나들이 돈을 잘 써. 뭐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막 쓰지 옛날보다 훨씬 줄었다. 그래도 뭐 노래 한 곡 부르면 10,000원씩 줘. 뭐 술집보다 진짜 이거는 술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우롱차 한 잔 먹고 5,000원씩 주고 가. 이래 버리니까 손들이 크시구만. 야,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뭐 물론 농담 따먹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네. 하루에 그냥 뭐 이건 다 빼고 한 50,000원씩은 벌었던 것 같아. 평균 50,000원씩. 하루에 평균 50,000원씩. 50,000원 벌면은 50한 5만 원 되나요? 예. 막 50만 원 잡고. 그러니까 네. 술값 원값 다 빼도 40,000원은 나와 버리는데 그러면 내가 일요일 딴 거 나간 게 없으니까. 딱 나오고 인건비가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결정적으로 임대료가 두 개, 제일 큰 게 두 개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한 오롯이 달에 내 거잖아요. 한 달에 그래도 이것저것 뭐 내가 그래도 자주 와주는 누나들 네. 가게에 가서 나도 이제 쓰고 좀 영업 좀 그래, 접대를 그럼요. 하고 같이 해요. 또죠. 그렇지. 그런 거 하고 한 달에 그래도 한 5, 60, 6, 70은 꾸준히 남았죠. 아니 이분이 제가 그 이분을 만나려고 네. 작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그때 이제 이분이 가게를 접었을 때 했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동네가 어딘지 모르고 또 우리 우에노라고 하니까 우에노 공원은 딱 아니까 딱 갔지. 아까 우리 잠깐 일부에 가부키초 얘기 나왔잖아요. 네. 거기보단 조금 그래도 좀 거기는 못지 않은. 근데 못지 않아 이 동네가. 그래가지고 들어서는 순간에 여기 왜 아까 우리 저기 여기 태츠상에 부인 되시는 분들 네. 처음 가서 놀랬대잖아요. 근데 저도 가서 놀랬는데 이런 데서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러니까 한국 그 식당은 사실 많은데 네. 식당 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런 밥집인 거잖아요. 밥집인 거니까 그런 이권이나 그런 거는 뭐 없는데 나는 술집을 냈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도 깡패들 다 알지. 그러니까 그 깡패들 다 안다면 나를 깡패로 생각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이제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태치님의 외모가 상당히 남성적이십니다. 태치님 사진이 많으니까요. 뭐 보실 수 있어요. 뭐 아주 좋은 의미의 남성적인. 네, 물론이요. 그럼요. 로맨틱한 남성적인. 그럼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계도 잘하는 남자. 이 팟캐스트 꼭 흥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아무튼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 동네가 정말 홈모노 진짜 백이 나도 가부키초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그 일을 해봤는데 직접 가게를 하면서 경험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와이프도 깜짝 놀라고 원래는 그 근처로 이사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애들 데리고 왔다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내가 왜냐면 그걸 이 가게를 못 찾아가지고 구글맵으로 그 길 한복판에 서서 보고 있는데 전 이미 누가 봐도 관광객인 거예요. 네, 그렇죠. 동키호토에서 산 이 손에 뭔가 손에 들고 들고 있는 있고 근데 하이에나들이 호신탐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짜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 막 호스테스, 호스트, 범상치 않은 사람들. 골목마다 또 약간 그 기도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약간 느낌으로 서 있어 또. 그게 삐끼삐끼. 서 있어. 그래가지고 왠지 더 이상 걸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 이상 걸어가. 여기서 여기 걸어. 근데 진짜 존경했다니까. 뭔가 약간 야도로 들어가는 아니 느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내가 한국인이지만 네. 그런 동네에서 술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치.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하겠는데 얘는 외국인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술 장사를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때 내가 술 장사를 하면서 일단 내가 두 가지 느낀 게 하나는 역시 나는 뭘 해도 되는구나. 그 생각 이건 뭐 자만심이지만 일단 사마에 가도 나 진짜 먹고 살 수 있겠다 그 생각하는 거랑 뭐를 팔아서 먹고 사실 것 또 같아, 하나는 진짜. 그때 맺어졌던 인맥들이 지금 내가 공무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했잖아.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은 맞아요. 그 환경에서 얻어나온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게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잘해줘야 되는 거야. 이 양반 또 한국에서 자기계발서 하나 쓰셔야겠네. 근데 뭐 그런 내 경험이니까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그 술집을 하면서 제일동포 선배들이 한 번 지나가다 오잖아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그 동네에서 이렇게 막 세컨드백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제일동포 선배들 중에 아주 뭐 회장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건물 몇 개씩 갖고 있고 그 도쿄 특등지 중에 그래도 하나인데 거기에 건물 다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직 그런 깡패 조직은 또 따로 있고 따로 있지만 재력이 있다.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러니까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로 이용도 하면 뭐 이러면 근데 지금은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야쿠자 조직이나 그런 것들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
밤새기라고 해야 늑대 될까? 타입의 사람들. 이렇게 부동산에서 성공하셨던 분들이 과거에 20대 30대들에는 그런 야쿠자 조직에 있었던 있었죠. 사람들도 있고 예. 그리고 야쿠자 조직은 아니겠지만 지하계라 그래가지고 알박계 해가지고 그 땅 딱 이렇게 올리는 지하계야도 있고 협박이나 그 정도는 했겠지. 그리고 고리 대검 했던 분도 있고 근접한 삶을 아, 사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이제 일반인 삶 치열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나같이 살았다. 잘 사셨네요, 아주 모두. 그런 분들이 우리 가게에 단골이 워낙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인건비 뽑으려면은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을 나눠. 7시에 문을 여는데 7시부터 12시 사이에 네. 그런 분들이 주로 오시고 네. 이제 나이들이 드셨으니까 아예 60, 늦게는 끝내고 늦게는 오시는 아예 거고. 이제 그 마마들이 오시고 본인도 이제 닫고 오시는 거고. 그게 이제 비율이 한 3대 7 정도 된 것 같아. 5대 5까지는 안 가고 3에서 일단 내 인건비는 뽑고 7에서 남기고 뭐 그런 뭐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이 아주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8번 온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에 딴 데 갔다가 다시 왔어. 갔다 다시 오는 거죠. 일단 내구 갔다가 다시 와서 내구 가고 막 1차와 3차를 뭐 그런 경우도 많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장사했던 분들이 내가 이제 공모점을 차렸다고 네, 하니까. 뭐 인사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일거리를 막 줘. 처음에는 이제 미심쩍하죠. 그거 하다가 너 이거 하니? 이렇게. 조그만 거를 막 던져줘. 뭐 예를 들어서 창문에 코팅 그러니까 붙이는 되나 안 되나 일단 한번 간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해주고 난 이제 다 아는 분들인데 비싸게 못하니까 다 싸게 해줘요 항상. 그러니까 야 이거 가성비 좋은데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또 어떻게 그분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거 해갖고 얘 뭐 얼마 남겠어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또 주는 거죠. 또 계속 일을. 이건 테츠의 어떤 그 인복도 있는 게 맞아. 보통 이런 스토리는 한국에서 헬조선 헬적화를 시키면 얘 빼먹기 좋네 해서 얘만 계속 돌리다가 맞아. 그래 나 그런 얘기 들었어. 내가 그런 얘기 간혹 쓰잖아 페이스북에. 그러면은 야 한국에서는 그런 태츠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라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조금 남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들. 잘하니까 큰 걸 준다라는 건 우리 개발 시대 얘기인 거고 보통은 작은 걸 준다 잘하면 더 작은 거 주고 너 이거 가성비 좋다 하면서 밥 사줄 테니까 내일 아침까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복이 있는 거야. 나도 그런 얘기 듣고 그러면은 이게 문화적 차이인지 그냥 개별적으로 내가 그냥 인복이 있는 건지. 인복이 있는 거지. 인복이죠. 왜냐면 일본 드라마나 소설에도 방금 같은 케이스는 많이 등장합니다. 맞아. 근데 내가 진짜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거를 요즘 아주 많이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직장이랄까 그런 직업이랄 거를 나는 솔직히 말하면 정상적으로 어떤 한 직장에 취직을 해서 뭐 20년 동안 하고 뭐 이런 적은 대기업이나 없으신 대기업은 네. 한 군데도 없고 일단 그리고 뭐 근데 중요한 게 사람이 밑바닥부터 이렇게 경험하고 나야말로 진짜 빛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밑바닥 다 경험했는데 그런 걸 다 경험하다 보니까 항상 그 좀 긴장하는 마음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언제 또 뒤로 칼갈고 계신가요? 어때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내가 근데 이제 그 두 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내가 언제 또 옛날처럼 그런 갑자기 철없는 될지 20대 모른다. 생활이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는 긴장감. 본인을 근데 경계하시는군요. 만약에 그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난 다시 원래도 할수 먹고 있다. 살겠지. 라는 좀 자신감. 그런 자신감. 그러니까 긴장감과 자신감이 동시에 나 몸 안에 있다는 거를 내가 매번 느껴요. 경계도 하면서. 그러면 태치님의 성격이 낙천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낙천적이세요. 사실 뭐 얼굴을 봐도 낙천적이 나는 보이세요. 애 많이 놓고 이런 거 사람들이 다 한국에서 오면 돈 많이 버시나 봐요. 넷을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 나와봐요. 지네가 다 알아서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먼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살아온 문화권이나 언어가 다른 외국인 배우자인데 그 살면 우리가 사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한국 남자가 한국 여성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내가 행동했을 때는 저 사람이 이렇게 응대를 하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서로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면이 있으니.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답정너? 뭐 답정너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반응이 나오겠지라고 기대되는 게 있잖아요. 돌아오는 리액션이 돌아오는 반응을 보고 얘는 이 사람이 이런 타입이구나라고 이제 좀 되는 게 있는데 생각대로 딱 안 맞거나 좀 의외인 순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같은 문화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조금 궁금하거든요. 많이 올 때는 이제 화가 나거나 그런 경우 있지. 싸움하고 그럴 때가 있지. 근데 난 그때는 지금은 다 일본어로 치면 그때는 내가 한국말을 일본을 그래도 욕을 지금 뭐 고노하루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거는 뭐 차마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본말 좀 섞다가 다 가라 소레와 보쿠가 아니야 이거 이래버리니까 이게 한국말이 그냥 나와버리잖아. 중간에 나오면은 우리 와이프가 웃어버리는 거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한국말
지금도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는 하는데 그 한국말이라는 거를 별 공부하고 싶어하지.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반론을 하려고 하는데 네.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 막 이러는 거 보면 웃기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 비싼 얘기 들었던 게 유학 가서 외국인 분이랑 사귀는데 싸우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하는데 싸우다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막 눈물 날 것 같은데 사전 찾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난다는 거야. 말하는데 막히니까. 근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부싸움이나 우리 와이프랑 싸우면은 내가 무조건 져요. 왜냐면은 저는 그래요? 이제 저는 좀 사람이 좀 낙천 뭐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 와이프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럼 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냥 수긍을 해버리지. 내가 틀렸네. 내가 틀렸네. 그러면 쏘다. 올해가 맞지 같다나. 이래버리면은 그럼 우리 와이프도 할 말이 없잖아. 내가 맞지 같은 내가 틀렸다고 이래하니까 그럼 앞으로 잘해. 앞으로 잘하자 우리 악수. 평화롭게. 그래서 싸운 문화의 차이는 물론 있지. 문화의 차이도 지금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운다고 해서 그게 뭐 엄청 뭐 내가 다 인정하는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이제 내가 담배를 피기 때문에 담배 피고 내가 휴대용 하이자를 갖고 다니긴 하는데 하이자가 휴대용 재떨이 하이자를 갖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안 넣고 그걸 깜빡할 수가 있잖아. 네. 그럼 담배 피다가 그걸 보다가 솔직히 수첩공 다 걸려. 다 걸려. 무슨 GPS로 달아놨는지 우리 와이프는 집 밖에서 피는데 그거 안 보일 것 같은데 거기 사진 찍어가지고 출근해 있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증거 사진 여기 있는 이거 오빠가 피다 오빠가 야스다 대쇼 오빠가 폈지 이렇게 온다니까 그러면은 DNA 검사해보자고 해야지 그때는. 점점점점 담배를 여러 종류를 피세요 그러면은.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니도 또 야리마생 두 번 다시 안 하겠다 해도 또 하고 오빠의 두 번 다시는 몇백만 그러니까. 몇백만 번이야. 그러면 평소 생활하실 때 머리 위를 좀 잘 보셔야 돼요. 혹시 드론 같은 거 띄우신 거 아닐까요? 감시하고 계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와이프는 애 4명이나 키우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가 시간이 미안하지 사실. 근데 경제적으로 뭐 잘 버신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그 6인 가정이잖아요. 6인 가족을 부양한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제가 잘 벌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술집 할 때는 반짝 그 한 1, 2년 경기가 좋아서 그렇게 벌었을 뿐이지 술집을 접은 이유가 뭐겠어. 장사가 안 되니까 접은 거지. 왜냐면은 이제 세대 교체도 잘 안 되고 한국 술집이 그리고 3대 7에서 7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가졌던 분들이 한국 술집들이 망해버리니까. 손님이 그러니까 3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50만 원인데 3이면 15, 20밖에 안 되는 건데 뭐 운영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술집을 때려치고 이제 공무점 해도 지금 내 사장이기 때문에 사장 월급이 지금 33만 원? 33만 원이 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인생을 퉁틀어 봤을 적에 저의 평균 그냥 월급은 35만 원, 35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진짜 6 식구가 살기가 쉽지 않은 돈인데. 근데 그게 제가 사람들이 그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데 진짜로 제가 진짜로 35만 원 정도로 살고 350만 원 살고 있는데 6명의 가족. 일본은 돼요. 맞아. 일본은 그게 정말 신기해. 근데 그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교육을 안 시키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그게 커요. 사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우리 옛날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학원 다니는 애지만 안 다니도 많고 뭐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약간 있어요. 근데 그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대학 진학률이 일단은 60% 정도밖에 안 돼.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그리고 전문학교 개념이 일본은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도 뭐 취직을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그런 아주 소기업에 취직해도 그 사람들의 월급이 한 17만 원, 18만 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7만, 18만 원이면 정규직이나 뭐 이런 셀러리맨이겠지? 쉽게 말해서 프리터, 콤비니에서 알바를 해도 한 달에 20만 원 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시급 최저시급이 1,000원 정도 980엔인가 뭐 1,000 근데 다 980원 뭐 좀 아무도 안 오니까 1,000원 이상 올렸는데 8시간이면 8,000원이잖아. 8,000원에 25일이라면 20만 원이지. 거기서 뭐 세금 얼마 떼고 해도 19만 얼마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그렇게 세지 않아. 한 초봉 임금은 뭐 18, 19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규직이 되면 앞으로 이제 보장성 때문에 그거를 감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물론 보장하거나 이런 사회복지 그런 게 있지만 근데 일본은 내가 그거를 소프트뱅크 계열의 그 소마이즈 재팬이 있어보고 지금은 그런 게 없이 살아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게 아주 결정적이에요.
그 차이가 크게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복리 후생 비용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실업 급여 그런 거는 실업 수당 네. 그런 거는 이제 대기업에서는 다 내주니까 나중에 타먹는 개념이지만 의료보험 같은 거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의료보험은 이제 그 회사에서 내주는 그 기업 의료보험 그게 있고 여기서 개인이 하는 게 개인 있고. 하는 의료보험 차이가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 어른도 그런데 여기는 3할이 부담 그러니까 30%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에서 해주는 것도 25%인가 28% 그러니까 나머지 2, 3%를 기업이 그냥 해주는 거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애들은 무조건 공짜야. 그냥 병원비가 공짜. 큰 수술도 공짜. 애들은 공짜. 다 공짜. 몇 살까지요? 그러니까 18세?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다 공짜. 마루 유럽이라고 네네. 다 공짜. 그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이제 그게 어린이 그러니까 청소년의 개념인데 네. 코라는 글자 마루코 네. 한 번 갈 때마다 200엔. 어떤 병이든 그냥 200엔. 그러니까 MRI, CT 이런 것도 그냥 공짜 200엔만 내면 돼.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일단 의료비가 걱정이 많이 하잖아. 의료비 그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임대료 자기가 집 임대료 의료비 학비 걱정이잖아 보통. 그렇지. 애 키우는데 3대 걱정이에요. 옷 사주고 그런 거야 뭐 그냥 그거니까 놔두고 보통이 3개인데 자 집은 어떡하다 우리 장인어른 덕분에 집은 내가 구했어. 물론 이제 반은 은행 빚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원래 월세 살았던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버린다고 생각. 지금 저축이니까 하고 있고 의료비는 하나도 안 들고. 그다음에 학비는 여기는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무상교육이고 무상교육인데 이제 학원을 안 다니니까. 그게 진짜 커요. 학원 안 다니니까 돈이 안 들고. 일본은 정말 근데 사교육까지 하는 건 투머치다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교육하는 거를 근데 굳이 또 이제 뭐 특출나 이렇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사교육하는 애도 있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근데 뭐 굳이 뭐 안 한다 그러면은 뭐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한다 뭐 차이가 난다 해서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방송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간혹 가다가 무슨 뭐 그런 것도 있어. 직업의 기천이 없다는 걸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은 호스테스나 이런 애들 뭐 이런 거 있잖아. 캬바쿠라. 캬바쿠라 다니는 여자들 텔레비에 나와서 캬바레? 그러니까 원래 캬바쿠라라는 게 캬바레 플러스 클럽인데 그러니까 일본식 업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일본식 업태 중에 하나. 업소에. 그러니까 옆에 아가씨가 앉아가지고 호스테스가 앉아서 옆에서 호스테스 앉아가지고 손님하고 술 따라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건데 그런데 그런 거 방송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냥 아주 평범하게 뭐 일상인 것처럼 나오는 거죠. 네. 오히려 시사 프로그램에 뭐 가부키초 넘버원 호스트가 나와가지고 자기 견해를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뭐 패널로 나와서 그리고 또 일본의 이제 제빵 그런 쪽 분야 제빵 학교 전문 학교인데 그거 하고 있는 핫도리 학교라고 유명한데 그 핫도리는 나오면 제일 상석에 앉아. 그러니까 뭐라고 장인을 우대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우동 가게 뭐 그렇죠. 뭐 3대가 하고 뭐 네.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3대가 하고 그 3대째 손자는 좋은 회사 다니다가 저 아버지가 너 해 이래가지고 그냥 그 관두고 오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삼성 관두고 우동집 하러 지방에 내려간다니까. 우리 뉴스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왜 저러냐 아깝지 이렇게 생각하면 있겠지만 그걸 차별로 안 가는 거야. 직업의 차별이 없다는 거지. 내가 노가다 현장에 있으니까 그런 거. 격차가 알지. 있으면 우리 같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제가 되는 건데 화제거리가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지. 안 되지. 신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문에 날 일인데. 그래서 19만 엔, 18만 엔 정도를 버는 것과 그다음에 5, 60만 엔을 버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안 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절약을 해서 물론 이제 나도 5, 60만 원 생길 때는 외식도 많이 했지. 그치. 애들 데리고 나오고 야 집에서 엄마 밥 먹기도 귀찮은데 저기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가자 로얄 호스트나 가자 이래가지고 막 거기서 밥 먹고 그랬는데 그 외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의 육아는 애를 키우는 게 가능이나 하냐 정도의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만약에 한국에서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사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못 시키는 거예요. 일본은 안 해도 되는 안 시켜도 돼.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과 못 시키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한국은 만약에 애가 내시면 못 시키는 거지.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걔들의 미래가 지금 현 상태라면 되게 암울해 보이니까 아예 낳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건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암울한 정도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사교육을 안 시키니까 단순히 대학을 그 못 가다 정도가 이런 아니라 학력 무준애가 아니라 사교육을 안 시키면 일단 애가 친구가 없어져.
그래, 맞아. 학원에 나 갈 그 얘기 친구가 했어. 있어요. 우리 누나가 그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우리 누나가 전공로 옛날에 생활도 하고 전국 공무원 노조 생활도 하고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야. 근데 그 누나 우리 누나가 친누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나한테. 나는 애 생겨도 절대 학원 안 보내. 뭐 그게 애가 생기기 전까지의 생각인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지만 애가 안경을 쓰고 있더라 둘 다. 그래서 애들이 왜 안경 텔레비를 가까이서 봤나?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공부 학원 안 간다며.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안 보내고 싶어도 놀이터 가봤자 친구도 없고 그리고 할머니 그러니까 이 시집살이 네. 할머니가 애만 안 시키면 나중에 뭐 교육도 안 시키고 이게 결국 환경 맞아요. 문제도 있고 그 선대 부모님들이 그 관섭을 하니까 더 난리예요. 이게. 진짜 더 난리예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아예 너는 각자 도생 20살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너무 우린 가까이 두잖아요. 근데 친구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럼요. 왜냐하면 진짜로 또래 그걸 배우지 못하는데 학교를 했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친구가 있었어. 내가 아는 어린 친구 중에는 일부러 학원을 안 다니고 싶은 거야. 혼자 해도 공부를 충분히 하니까. 그래서 개인학은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에 늘 열리는 유스 시스템, PC방 리그. 그렇죠. 그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자기는 학원을 안 가니까 PC방에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는데도 PC방에 얼마 못 있어. 애들이 가니까. 애들이 자기랑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면 다 이제 학원으로 사라지니까 PC방에 자기 혼자 남는 거야. 그럼 자기가 그때는 이제 중학생 때 그 얘기를 했었어. 진지하게 고민도 했었대. 그럼 나는 오히려 여기서 계속 남아서 본격적인 프로게이머가 될까. 왜냐면 남들보다 투자할 시간이 많아졌잖아. 근데 그렇게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할 데가 없다는 거야. 하다 보면 괜히 옆에 이런 아저씨들이 말 건드는 거야. 너 되게 게임 잘한다. 나랑 같이 하자. 나 친구랑 놀고 싶은데 아저씨랑 놀아야 되는 어리니까 거지. 좀 무섭잖아. 맞아. 그거 진짜 큰 게 뭐냐면은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사교육은 아니고 이게 또 지역하고도 결부가 되는 것 같다. 내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물론 도쿄 중심지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동네는 교육도시 좀 약간 서쪽이야. 네. 지역 동아리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무슨 그 대학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 대학의 육상부 서클. 네, 서클이 많은 거죠. 수영교실. 그거 중요하죠. 무슨 볼링팀. 거기 연계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애들이 그냥 거기 가는 거야. 그래서 가서 육상도 배우고 수영도 소프트볼. 하고. 근데 그 돈이 안 들어. 소프트볼을 학교에서 하는 우리 큰애가 들어가는 학교 부카츠 서클 활동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일 때는 그런 게 지역에서의 그런 동아리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애들 다 보는데 중요한 건 그게 돈이 안 들고 공부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요. 애들하고 놀 수가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운동하면서 노는 게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 잔병치레가 없어요.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안 돼요. 정부에서 시에서 그거 다 돈 대주고 해준다 그래도 안 아니 돼요. 그거 하면 그 시간에 공부를 못 하니까. 그럼 딴 애들이 다 거기 갈 때 너는 그럼 저 학원 가면은 그렇지. 내신 오르겠네? 이게 결국 메비우스의 띵가 이게 어딘가에서 뭘 해줘야 되는데 이게 결국 이제 사회 전체가 공산주의도 아닌데 갑자기 그럼 하지 마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도 사교육을 없잖아요. 다 폐지했다가 사교육 종사자들이 야씨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나도 그 문제 때문에 항상 이 뭐 글 쓰면서도 이런 뭐 내 글 쓰는 것 중에 그런 이야기 많잖아. 이게 어떻게 이게 자랑처럼 안 보여야 되는데 솔직히 그쵸. 말하면 한국하고 이 접점을 찾아서 한국도 바꿔나갈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 전반 한국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안 되는 되니까. 거야. 내가 이거 2년을 쓰고 있다. 이 경향신문 칼럼을 2년을 쓰고 있는데도 2년 동안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맞아요. 물론 대안학교 그런 게 생긴다고는 하지만 대안학교도 또 그 안에서도 또 뭐 경쟁이 생기고 그런다며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대안학교라고 생기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엘리트 교육이고 엘리트 과잉 생산 체제인데 대안학교라는 게 엘리트주의를 실어서 우리를 조금 더 노마드처럼 키우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른 엘리트로 키우는 교육인 맞아요. 거야. 그런 느낌. 대안학교 보내갖고 대안학교 내가 보내서 들더라고. 학원 보낸 애도 봤어요. 대안학교 갔는데 학원을 왜 보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인지 뭐 여기서 해답은 못 내겠지만 나는 아무튼 일본에서 내가 근데 만약에 지금 35만 원으로 6인을 키우고 있잖아요. 네. 20만 원으로 난 키울 자신 있어. 쉽게 말하면. 지금 일본이다. 그게 계산이 서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산이 어느 정도 근데 서긴 식비만 서요. 해도 그게 돼요? 식비를 그러니까 많이 안 먹지 우리는. 항상. 근데 기본으로 네? 먹는 게 아니 있잖아요. 그렇게 자라나는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많이 먹어야죠. 그게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등급이 좀 있어요. 근데 음. 일본에서의 생필품은 사람들은 뭐 후쿠시마 방사능 어쩌는데 다 구라고 그 다 거짓말이고 잘 검침해서 다 하는데
가게 자체가 싼 데가 있어. 가게 자체가 슈퍼 자체가 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이유라든가 이토요 카드라든가 뭐 그런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느낌의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노브랜드라 그러니까 바로 왔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가는 데는 OK 슈퍼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OK 슈퍼라는 데 가면 오케이는 목장만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 100엔 하던 게 뭐 20엔에 팔기도 그래요. 여기서 유통기한이 좀 적게 유통기한이 남고 기리기리한 거. 근데 바로바로 먹으면 되니까. 바로바로 먹으면 되니까. 네. 기리기리. 기리기리도 그 예. 말이구나. 딱 다가온 거. 네. 아슬아슬이란. 아슬아슬 맞아. 그렇구나. 아슬아슬.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20만에서는 못 살겠다. 한 25만에 부모가 돈이 적으면 제일 문제가 뭐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 게 애가 클 때 다른 집과 비교되는 어떤 것 여러 가지 뭐 아빠의 차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은 제일 심화되는 문제가 그런 거 있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공 몇 동 아파트라는 사느냐 따라서 뭐 이딴 소리를 하는데 아니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평수를 가지고 그러잖아. 100% 내가 얘기하는데 부모가 얘기하는 부모가 거예요. 잘못한 거야. 맞아요. 제일 내가 최근에 들어서 한국에 이렇게 페이스북하다 제일 충격하는 그때 당시에 정말 충격이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게 그런 짤방이 있더라고. 카툰인데 네. 길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보고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근데 나도 우리 엄마한테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 국민학생일 때.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생선가게 하고 있으니까 너 공부 안 하면 나처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긴 할 수가 있어. 그럼요. 근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냐. 이제 시절이 몇십 년이 바뀌었는데. 지났는데 엄마가 애 손잡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엄마 잘못이지 애가 뭘 알겠어. 부모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면 그런 거잖아. 애들은 친구들이야. 근데 몇 동 아파트 어디 살고 어디서 평수 따위로 계산하는 거? 애들은 그런 계산을 못 하게 돼 있어. 근데 애들이 이제 그거를 애들이 얘기하는 그걸 거죠. 애들이 왜 어떻게 알겠어? 부모가 얘기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부모가 얘기하든 제 부모가 얘기하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정말 거 아니야. 애들이 유치원생들인 나이인데도 만나서 너네 아빠 차 몇 cc냐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그거는 100%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방송이나 매스컴 근데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그런 게 나쁘다는 걸 그래서 뭐 사람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안 나잖아 요즘에는. 그러니까 지네 엄마 아빠들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야 쟤랑 놀지 마 이런 얘기를 했겠지. 저 차도 뭐냐 저게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애들은 또 그러면 그거를 보통 어른이 어른한테 쓰면 어른은 좀 사회적인 상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애들은 뭐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다이렉트잖아. 그럼 바로 얘기해보면 진짜 맞아. 부모들은 정말 애들 앞에서 말 정말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부모들은 부모들 자격이 없는 거야.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애들이 애 낳아갖고 애가 애 키우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나 오랜만에 되게 멋지네. 오랜만이라니요. 처음부터 멋있으셨어요. 계속 멋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비용 문제는 알겠고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 이런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벌이에 애를 한 명, 두 명 키울 수 있냐 그거 말고 어쨌든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게 품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죠. 그 육아 자체가 노동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나라의 뭐 네이트판 82콕 이런 데 항상 올라오는 거 보면 항상 지쳐 있고 한 명을 키워도 아이 하나를 키워도 항상 지쳐 있고 신경 쓸 게 많았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랑 싸우고 근데 그거는 시어머니 얘기 잘했어요. 그거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저녁이 없다 보니 맞벌이도 해야 되다 보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또 애를 봐야 되고 보기 시작해야 되고 하면서 사람이 지치고 하다 보면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허덕허덕대는 느낌이 있는 가정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그 노동의 문제인데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엄청난 일일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느낌상으로.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와이프 전업주부예요. 네. 네. 일을 아예 안 하는데 뭐 일을 할 수가 없지. 애를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술도 안 먹은 지 14년. 지금 막내가 몇 살이에요? 지금 막내가 4살. 만으로 4살. 유치원 2년생인데. 저는 애 키우는 거는 우리 와이프한테 전임을 이름을 시키고 있는데 근데 개인차가 있어야 되나? 하여튼 애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고마움 살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시어머니 얘기를 했잖아. 네. 근데 그런 외부의 간섭이 일절 없어. 일본에서 애 키우는 거는. 근데 간섭이 없으면 도움도 없는 거잖아요. 도움이 없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더 편하잖아 사실. 그러니까 도움을 왜 바래요? 다 큰 사람들. 사실 그래 한국에서도 도움을 안 받고 싶지만 맞벌이를 하려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밖에 그게 없잖아요. 문제가. 저는 그 전제가 이제 좀 신기한 게 한국 제 페이스북 친구들 다 그러는데 다 맞벌이를 하더라고. 네. 근데 저는 이제 맞벌이가 아니고 외벌이니까 네.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맞벌이를 왜 하는. 그러니까 원초적인 의문인데 맞벌이를 왜 하는 건지.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야.
야 당초에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뭐 이래야 되니까 좀 더 앞으로 애한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경조사비도 들어가고 뭐 부모님 용돈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나는 이제 거기서 결정적인 아마 욕을 먹을 수 있죠.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집을 사야 되는데? 왜 그렇게 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난 그런 생각을 먼저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도 집은 샀어요. 집을 샀는데 2년 전에 집을 샀는데 그거는 아이고 프레젠 또 아리가또 이거 그렇죠. 생각지도 않았던 집이 그냥 생긴 거니까 이제 집은 생겨도 나는 20년간 계속 그 야증을 원래 냈던 임대료를 그대로 은행에 변제를 하고 있는 거니까 똑같은 그것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나는 근데 집을 굳이 안 사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욕구인 것 같아 생각해 보면은. 근데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집을 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욕구하는 거예요. 주변에 애가 크면서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다 이제 똑같이 전세 살면 됐죠. 어차피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전세나 집 사는 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애가 커가면서 2년 있으면 집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전세금 올려달라 어째라. 아 맞아. 전세도 일본에는 없어. 그러니까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은 근데 애가 있으면 특히 사실 부부만 있으면 상관없어. 갈 수도 있는데 애가 있으면 학교가 바뀌고 어린이집이 바뀌고 그럼 친구가 바뀌는 게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2년마다 이사 가는 게 너무 지겹대요. 2년 다가갈 때 되면 또 이번에 또 전세금 얼마 올려달라고 할까 또 이사 가야 되나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겨서 집을 사버린다는 거예요. 전세를 없애야겠네. 아니 전세.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일단 자기 집을 갖고야겠다라는 욕망 중에 하나는 그런 임대 수익이 너무 이렇게 일단 자녀를 키우거나 뭐 우리는 그래도 욕망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좋은 학군에 있고 싶거나 비교적 그러면 이렇게 치안의 문제도 있다고 나는 봐요. 근데 어떤 좀 괜찮은 동네에 있어야 애가 잘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뭐 굳이 대치동까지는 안 가더라도 동네 분위기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로 그 근처로 어쨌든 가기 시작하면 왜냐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 본인이 영업하시던 우에노에서 애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거기 옥상 루프탑에서 야 저기 마음만 지나간다 인사해라 이런 애기 처음부터 저 소프트하게 나는 키워도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소프트한 랜딩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세상에 그런 사람과 담을 쌓고 지낼 필요는 없는데 애들이 크면 자연스럽게 랜딩을 시키긴 해야 되는데 아직 어릴 때부터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근데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약탈적으로 한국이 약간 추구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한 명의 벌이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약탈을 대표님 말씀대로 약탈적이다 보니까 약탈을 계속해서 당하면 우리 가정의 미래가 없겠다라는 위기감이 근데 그러니까 왜 미래가 없다 느끼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안 먹고 안 써서 그냥 여기 그대로 머물겠다면 상관없는데 만약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자꾸 뒤로 밀려나요. 그대로가. 근데 그거는 심리의 문제잖아. 아니 심리가 아니야. 진짜로. 경제적으로 진짜 뒤로 예를 밀려내. 들어 그냥 평범하게 나는 계속 예를 들어 오늘 한 200만 원 벌어. 200만 원 벌고 사는데 예를 들어 한 군포시쯤에 살잖아요. 근데 계속 200만 원을 벌고 살고 싶어. 더 이상 안 쓰겠어. 그러면요. 점점 뒤로 가 이제 안산. 근데 요즘 물가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물가의 문제가 단순히 물가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200만 계속 벌면 안 되지. 210만. 그렇지. 그래야지. 근데 이게 단순히 그 물가 상승률의 추이에 따라서 내가 그냥 그 인플레이션 되는 것만을 못 쫓아가는 문제보다는 좀 더 가파르다는 거지 그 곡선이. 내가 따라 못 갈 정도로 좀 가파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부장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 임금이 오르는 승진이 돼야지만 기대하는데 그 기대의 폭의 시간 대비 내가 전세금 올려주거나 애 학원비가 오르는 속도가 그거에 보다 더 가파르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부장까지 돼도 다행이고. 생필품이나 이런 가격이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활에 들어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비싸더라고. 물가가 네, 비싸요. 물가가 비싸니까. 난 아까 커피 모카 커피 무슨 2,900원 3,000원 콤비니에서 파는 건데 네. 300 그러니까 3,000원에 저거는 무시 2배 이상 비싸네 이 생각. 물가가 똑같은 비싸요. 거 일본에서 140엔 한다니까 1,400원이라니까. 밥을 한 끼를 먹어도 이 상태에서 비싸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럼 둘이 맞벌이를 한다 이거예요. 이제 한국이 또 야근 공화국이잖아. 집에 오고 어쩌고저쩌고 또 차 막히고 하면 이제 9시 10시 돼요. 9시 10시 될 수도 있고 8시 9시 될 수도 있어. 애를 누가 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럼 시어머니가 봐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처가에서 봐주고. 일본은 맞벌이라는 개념이 둘 다 정직업을 하지는 않고 한 명 남편이 보통 이제 맞벌이를 뭐 외벌이를 정규로 하면은 이렇게 있으면 와이프가 프리터 네. 아까 말했던 알바 개념이 잘 돼 있어. 파타임 개념.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애 유치원에 가 있거나 학교에 가 있는 그 낮타임 네. 비는 시간이잖아. 4시간 3시간 2시간도 돼.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시급 1,000엔짜리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보조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사실 할 데가 없고 한국에서는 그리고 나이가 있으면 써주지 않고. 그러니까 나 그게 많이 단절이 되다 진짜 보니까. 많이 단절된 것 같아. 일본은 사이제리아나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은
65세 이상 노인만 뽑아. 그러니까 그런 데도 일부러. 있는데. 그러니까 더 뭐. 네,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일할 때가 있겠다. 아르바이트지만 있겠다가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총체적인 문제하고 결부돼 있는 거라 가지고 예. 뭐 누가 잘못됐고 잘했고 그러니까요.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적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한국이 자 애를 못 키울 수 있는 환경부터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욕망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수입 때문에 애를 못 키울 정도의 사회라면은 그건 뭐 사회가 아니지. 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사회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내가 애를 네. 못 낳게끔 사회가 개인에게 만들고 모두 있으니까 일임하다 보니까 애를 낳고 키울 수 있어요. 낳고 키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것도 네. 근데 그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렇죠. 이제 이미 이 생각을 하는 자체가 부모의 욕망이랄까 경쟁 심리랄까 너는 쟤보다 이겨야 된다 이런 식의 욕망이 또 들어가는 모두게 거고 또 맞물리면서. 근데 그렇게 만든 또 사회가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맞아요. 애를 낳고 키울 수는 어떻게 할 있는데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냥 보기에는. 낳고 키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낳고 키우면 애한테 죄책감을 느껴야만 하는 애를 패배자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렇죠. 공포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 애가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죄책감을 느끼고 공포를 느껴야 돼. 저는 항상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세뇌시키는데 18살 지나면은 넌 무조건 독립하라고. 넌 내 거 아니니까. 우리는 네가 지금 어른들 내가 키워주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거랑 다 결부돼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럼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부모 집에 기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월급이 몇만 원이니까. 월급이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인 월급, 상식적인 월급을 받아서 군대에 제대할 때 한 3, 4천이라도 들고 제대를 할 수 있으면 뭐가 그걸로 뭐 외국에 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은 그 군대 제대한 젊은이들이 세계 여행을 한번 하는 게 굉장히 이스라엘 그쪽 문화잖아요. 그걸로 종잣돈을 해서 장사를 하든. 근데 뭐 그런 것도 안 돼. 그럼 다시 부모 집에 들어가야 돼. 그럼 벌써 그 아직 대학 졸업 안 했죠? 그 상태에서 취직 그 대학 졸업한 상태에서 취직까지 하는데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의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랑 독립하고 싶어도 부모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면 신세를 지는 만큼 부모는 걔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장하는 거고 소유권이랄까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야. 결혼을 할 때도 이제 사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사실 전세나 집 구해서 못 하거든요. 원래 이 방송이 이렇게 무거운 방송이었냐? 가끔 무거워져.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이 4명을 전업주부이신 그 아내분께서 다 케어를 한다는 거는 이건 안 되잖아요. 케어를 안 되지. 그러니까 네. 전업주부이긴 하고 뭐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긴데 지금 이제 애가 있으니까 아직 애가 네, 있으니까. 막내가 또 어리고. 근데 큰애는 벌써 중학생이잖아. 네. 중학교 이번에 입학했기 때문에 중학생에 5학년에 3학년이잖아. 그럼 우리 집 같은 경우는 4학년 이상은 지건 지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무조건. 3학년까지는 일단 애로 쳐주겠는데 10살 되는 순간부터 다른 애가 두 자리 숫자가 문제군요. 재밌어요. 10살에 그러고 반성인식이라 그래갖고 2분의 1 성인식을 해줘.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 일본에 있다고요? 일본에 2분의 1 성인식을 학교에서 다 해줘요. 그렇기 이제 좀 책임감을 가져라. 특이하다. 그치. 너 이제 반성인이니까 네 거는 네가 챙겨야지. 밥은 네가 퍼야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랑 유치원 전혀 다르잖아요. 유치원 사실 놀이의 개념이 되게 많잖아요. 어린이집이나. 근데 학교는 진짜 교육을 받는 데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가면 1학년 선생님들이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는 더 이상 유치원생이 아니야. 너는 초등학생이야. 이게 굉장히 이게 약간 격이 다른 세뇌를 격이 다르게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이제 유치원생처럼 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엄마가 이따가 너 이거 왜 안 해? 이렇게 하면은 나는 더 이상 유치원생이 아니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 나는 애가 아니야. 이런다는 거예요. 비슷하네. 비슷한 의미를 우리 집은 그래서 4학년부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해야 되고 근데 3학년 때까지라도 자기 물건은 자기가 챙겨야 되고 최소한은 하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자기 세탁물은 넓어뜨리면 안 되고 자기가 버려야 되고 자기가 세탁물 바구니에 넣어놔야 되고 오늘 뭐 승기 쓰는데 뭐 그런 식의 룰이 있어. 근데 그 룰을 안 지키면은 이제 저의 피해 철퇴가 제가 집에 보통 돌아가면 한 8시 9시 되는데 그때 애들 자고 있는데 책상에 어지럽혀져 있다. 다 버려. 전부 다 버려. 치우지 않는 물건은 버린다. 그냥 버려요 저는. 뭐 귀찮으니까. 원래 그러고 다 알고 있어 애들이. 버리잖아. 진짜 버린다니까. 내가 보기에 다 100엔 200엔 뭐 지가 그리고 소중한 것도 있겠지. 근데 룰을 안 지켰잖아. 그렇지. 이건 약속을 다 하고 지네들도 약속 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왔다 이랬기 때문에 약속인 거야. 계약 다 돼 있어. 아이스크림에 달콤하게 속아 그만. 버렸는데 그 다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 같은 경우 피규어, 초파 피규어 좋아하거든. 그런 거를 내가 버릴 때가 있어. 내가 버릴 때도 내가 봤어.
손 떨면서 아빠도 이건 어디 잠깐 숨겨놓다가 다시 줄까? 하지만 룰을 누르니까 그러니까 진짜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 다음날 화기랑 난리가 났죠. 모르겠다. 난 일하러 가야 되니까 울면서 학교. 근데 이제 또 그다음 근데 그런 일을 한번 딱 하면은 다른 우리 애들이 많으니까 한 명한테 본보기를 보여줘 다른 애들이 보고 맞아. 이제 일벌 100개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 버리는구나. 어느 단체에서도 그런데 혹시 그 네 분 자녀분들 중에서도 본보기를 특별히 잘 당하는 친구가 있나요? 뭐 미우지 그러니까 첫째가 하는 일이 많아 지금 하는 일이 많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프트볼부가 일단 너무 바쁘고 잘하고 있다면서요. 블랙북 같아요. 블랙 컴퍼니가 아니고 블랙 스크린이야. 애를 아주 아침부터 5시간 일 나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일한다니까. 진짜요? 그리고 이거 연습하고 학교 수업 들어갔다가 끝마치면 또 손에 그러니까 일본 만화 뭐 도카벤 이런 데 나오는 거랑 똑같아 지금. 도카벤이는 뭐 그런 뭐 유도나 네. 나오는 것처럼 북같이 그대로 서클이 뭐 그런 식이야. 애들 아주 굴리는군요. 굴리는 서클이죠. 그러니까 그 우승을 해버리니까 애들이 또 자기 뭐냐 고치되잖아요. 모티베이션을 그러죠. 모티베이션 막 올라가고 또 도대 묵한테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건 그쵸. 네 일이고. 그렇지. 집에 오면 지 거는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정리를 안 하니까 뭐라 그러면 울고 막 그러지. 그럼 내가 또 달래주고. 근데 엄마하고 싸우는 게 많죠 그런 거는. 그렇죠. 아무래도 부딪히는 사람이 싸우죠.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아이는 반항하잖아요.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고. 그래서 부모는 또 부모대로 혼내는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혼내는 게 사실 잘 혼낼 때도 있고 충동적으로 혼낼 때도 그 순간은 오는데 이게 곱하기 4일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넷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어쨌든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해결하지. 예,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 미끼야. 애들이 우리 집 애들은 참 고마운 게 뭐냐면은 그 우리 와이프한테도 고마워해야 되는구나. 우리 와이프가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논리적이고 근데 간혹가다 이제 손찌검 할 때도 있지. 근데 손찌검 얼굴 때리고 이런 건 아니고 머리 때리고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다른 얘기. 엉덩이 정도. 그 손찌검이라고 할 수 있나 엉덩이를? 근데 그래도. 근데 뭐 손을 대는 거니까. 궁디 팡팡이잖아 그냥. 궁디팡. 이런 말 위험한. 큰일 난 말인데. 위험해. 위험해요? 뭐 절대 애들 몸에 손대면 안 됩니다. 그게 엄청난 충격이고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어요. 절대 얼굴 특히 이게 사랑받고 자란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다는 거는 이 폭력의 유무에서 난 드러난다고 100%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물론 어렸을 때 내가 너무 많이 맞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때는 그럴 때였죠 예전에는. 너무 많이 맞고 그 폭력이 치토 혼에 피와 얘가 똑같은 거야. 나는 그런 우리 아버지 그랬어. 피와 뼈. 뼈. 치토 혼에. 엄마만 많았죠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더 막 팼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강도가 약하니까. 기본 체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안 아프고 우리 아버지는 많이 아팠지. 근데 내가 그걸 경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화 분풀이를 하는 거야 이거는. 맞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게 진짜 애들 알잖아요. 애들 별로 잘못하지도 않은 거야. 별거 아닌데. 자기 갑자기 뭐 스트레스 쌓인 거야. 엄마나 아빠나. 그냥 딴 회사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다 쌓여가지고 애가 거기 터뜨려 버리는 거잖아. 애는 아주 조그만 것밖에 안 했는데 축적되어진 뭐 때문에 폭발이 됐는데 큰 소리를 지르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야단치거나 이런 것도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손을 대는 거는 그게 물리적인 폭력이기 때문에 애가 트라우마가 나와버린다니까. 난 그게 내 경험이에요. 난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내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론 가출한 건 내 잘못이긴 해. 가출 도왔을 때 선풍기를 집어던진 거 같아. 정통으로 맞았어. 여기 상처 아직도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부모도 그런 부모 많았죠. 선생님도 그런 선생님 많았잖아요. 그 선생님도 옛날에 그래 난 선생님 그 2학년 때 테니스부 자기 했다고 그 테니스 히르드던 그걸로 내 엉덩이 20대 때리는 조경택이 내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그니까요. 나쁜 새끼 지금 선생하고 있으려나? 이제는 은퇴하셨겠죠. 제가 그래서 요즘에 하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에요. 다큐를 하나 찍어보려고. 그 나쁜 선생들. 그 선생님을 찾아가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아직 힘이 남아 있고 그 양반들은 힘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복수다. 고래고수 시카이시다. 가가지고 약간 인생 정산. 그치 약간 무섭게. 왜냐면 어쨌든 나는 근데 이걸 뭐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고 저 이 방송 캐릭터가 그래요. 이 방송 캐릭터가 그래요. 그래서 아름답게 뭐 선생님도 막상 찾아해봤더니 늙고 병드셔서 늙고 병들었으니 잘 됐네. 나한테 뭐 이렇게 개길 수 없겠네 해서 이렇게 뭔가
뭐라도 이렇게 갈취 내지는 뭐 액션을 취하는 욕이라도 한 삽을 하고 그런 거 한번 왜냐면 진짜 너무 심해서 맞아요. 옛날에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해서 진짜 심했어. 나 피멍 들고 막 그랬다니까. 여기 피 다 떼주고 그랬다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폭력만 있었으면 이렇게 불쾌감이 지금도 남진 않았을 거예요. 돈봉투도 있잖아. 뭐 그런 거. 저는 여학교를 다녔는데 불구하고 여자애들도 그렇게 심하게 때렸었어요. 저희 학교는 학기채 들고 다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옛날 학기부 출신이었고 학기채로 여자를 때렸었어요. 학교처럼. 학기채, 학기. 학기채? 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야구 배트 있잖아요. 야구 배트는 진짜 기본이잖아. 기본이고 밀대 이런 거. 그건 진짜 기본이잖아. 야, 그 다음에 꼭 해라. 아주 폭발. 1회 출연자. 요거 할 필요 없다. 그거래. 우리 수익 고정 그걸로.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은 패턴은 많지만 4명이니까 4가지 개성의 그런 말썽이 네. 있겠지만 우리 와이프가 논리적이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그런 논리적인 커버를 하고 저는 이제 뭐 손대고 그런 건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위로를 제가 해주죠. 양쪽을 다. 역할을. 우리 와이프도 한 대씩 때리면은 후회한단 말이야. 그렇죠. 후회하면은 우리 와이프한테 뭐 내가 너 미안하다. 내가 빨리 집에 돌아가가지고. 양쪽을 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중재 역을 하시는 거군요. 네고시에이터. 중재다. 근데 요 요령은 진짜 잘 들으셔야 될 게 네. 보통의 남자들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시는 남성분들이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아빠는 착한 사람만 맞아. 되고 국화 엄마는 배드캅 나쁜 되는 사람 거거든. 되는 것만 엄마는 같은. 혼내는. 그러니까 그게 엄마를 케어를 안 해주거든. 아빠들이. 그리고 아빠들이 그게 딸만 살짝 불러가지고 산책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엄마가 그게- 나도 욕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데 그 입장 바꾸면 엄마 입장에서 그게 안 서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세부적인 걸 모르는 거야. 처음에 우리 와이프가 와이프도 짜증 내면서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보통 이랬어 한국도 그럴 거 아니야. 하면서. 아이씨 손댔는데 짜증나 죽겠어 막 이렇게 연락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에이 손댈 수도 있지. 자기 오늘 밥 먹자. 뭐 이러면서 잘했어. 그리고 그때 와이프가 이제 자거나 뭐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완전히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다 위로해줬어. 네. 잤어. 자면은 살짝 딸내미한테 애기한테 가서. 너 오늘 잘못했지? 잘못했는데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야 엄마가 네 칭찬 얼마나 한 줄 아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엄마 칭찬해주는 거야. 아이한테 말할 때. 보통 안 그러지. 그치 보통 엄마 원래 저래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도 니네 엄마 알잖아. 그러면은 안 하는 일만 못하지. 그냥 야근이나 하고 늦게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칭찬을 애한테 위로해줄 때는 엄마 칭찬을 항상 해줘야 돼요. 아빠가 많이 못 도와준 것도 있고 자기 탓을 또 해줘야 되고 엄마가 항상 너 이렇게 해야 너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엄마 이야기를 딱 해줬지. 근데 안 그래도 네가 소프트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시대에서 우승해가지고 도대에는 가을에는 꼭 니도 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한테 하긴 했어. 근데 되게 좋아해. 맞아. 애가 엄마가 애를 혼내서 애가 울고 있을 때 아버지 그 대표님 말한 그 남자들의 실수 막 원래 그러니까 우리끼리 풀자라고 해서 막 아이스크림 사오고 치킨 사오고 해서 애들 막 치킨 같은 거 먹이면서 괜찮아 하고 있으면 옆에서 엄마만 소외되는 거죠. 하루 종일 애 보고 있었는데 나는 이것도 사회 구조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저녁이 없어서 그래. 저녁이 없으니까 그 아이한테 사랑받고 싶은 것도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애가 자기 전에 그러니까 치킨 사오고 뭐 하고 용돈 주고 그냥 용돈 주고 애가 기분 풀어지는 모습 보고 침대에 가서 자는 걸 봐야 나도 오늘도 나는 그래도 아빠였구나라고 하고 잔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난 다 연결돼 근데 있죠. 그게 바로 모든 것이. 부부 사이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지. 부부 사이를 보통은 맞벌이를 하지만 집안일이나 훈육은 또 엄마들이 담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엄마는 당연히 얘는 뭐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어떤 엄마 자신의 애와 함께 있는 룰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남편들이 그걸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근데 집에 가서 터지는 거야, 와이프는. 난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 사실은. 그 무엇보다 뭐 하면은 말려 하지 와이프 말라고. 기분을 망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왔던 룰을 순식간에 와서 그걸 망쳐버리면 아예 앞으로 교육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왜 자꾸 그래? 아빠는 저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항상은 아니지만 몇 번 주장하는 게 난 주말 부부를 되게 권장하는 스타일인데 그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지금 홍 작가님 말대로 저녁이 있는 삶이 됐어. 저녁이 있는 삶이 돼가지고 저녁을 이제 정시 퇴근하고 이렇게 되면은 되는데 한국 사회 그게 안 됐잖아요. 지금 현상 자체가 야간은 꼭 해야 되고 그렇다면 아예 지치게 몇 시간씩 통근하지 말고 회사 돈으로 뭐든 해갖고 근처에 방을 하나 살아라. 그러면은 일단 아빠가 안 피곤해지잖아. 일단 통근 시간에 되는 걸 안 피곤하죠. 근데 실제로 내가 그거 해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일주일 지났어. 주말에 가면은 대화할 거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맨날 만약에 출퇴근하면은 아빠도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잠만 자고 일나서 나가버리고 대화할 시간이 네.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아빠 오늘 왔나 뭐 이러면서 또 나갔네 이렇게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실 대화는 줄어드는데 일주일을 떨어져 있다가 토요일 날 띡 가잖아. 그럼 일주일간 애들도 아빠 뭐 했는지 궁금하고 와이프도 아빠 뭐 했는지 궁금하고. 그 말씀은 근데 외벌이가 기준이 아닌가요? 아 그렇게 맞벌이면은 그럼 아이 케어를 또 와이프가 혼자서 여기는 또 그거구나. 네. 맞벌이가 메인이었지. 주 5일 동안 자, 그 혼자서 외벌이의 오셔야 경우에는 되니까. 내 그쵸. 식대로 하면은 나쁘지 않다. 진짜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있으면서 애들하고 보통 왔다 갔다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 외벌이 부부 한정이지만 네. 외벌이 남편과 또 피곤하게 자버리잖아요. 맞아요. 자요. 자거나 그냥 자기 취미생활 낚시 가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 낚시 아까 뭐- 채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낚시 광고하더만. NAMYEGI.com. 그런데 그 자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집에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가게 되면은 체력도 온전해 있고 애들하고 막 놀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공 주고받기를 진짜 캐치볼 많이 같은 했어. 거. 그래서 우리 미우가 그 아. 소프트볼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아주 잘하게 됐거든. 그 우리 와이프도 한 일주일 동안 했었던 애들 이야기 특이한 거를 막 얘기를 해줘. 그럼 나도 그러냐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 회사에서 뭐 매상이 어떻게 됐고 막 이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화가 오히려 매일 가는 것보다 10배는 불어나. 네. 외벌이 부부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이가 좋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보통 이런 말을 하면은 와이프가 그걸 산성할 리가 없잖아. 일단은 그거고 사이가 그냥 그만그만 하면 사실은 가끔 만나면요. 가끔 만나 자주 보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할 말이 없어요. 그것도 있고 그 너무 오히려 비현실적인가? 오히려 떨어져 있다 보면 그냥 아예 떨어지자. 이게 사는 거냐 그냥 별거 해. 이렇게. 아니 떨어져 봤는데 안 불편하네. 안 불편하고 이게 더 좋네. 오지마. 오히려 좋아. 아예 주말도 오지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주중에는 열심히 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나 하고 싶은 거 못 했는데 주말에 그럼 계속 있을게. 나 하고 싶은 거 좀 자, 할게. 이 얘기 커트 해주세요. 이 파트 커트. 나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큰 딸이 네. 소프트볼부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게 된 계기가 아빠랑의 캐치볼이었다고 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보통 그거는 우리 애가 직접 얘기했어. 근데 이제 그 캐치볼이었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이게 말만 요 느낌만 들으면 네. 일본 현실을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아다치 미츠루 만화에만 나올 것 같은 어린 시절 아빠와 캐치볼 하다 보니 학교도 이제 우리 큰애가 들어간 학교도 미나미 중학교야. 아, 그치. 그러네. 미나미 짱. 그래서 어쨌든 여자애지만 캐치볼을 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그러면 다른 놀이거리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캐치볼을 하게 됐는가? 다른 놀이거리가 없으니까 캐치볼을 하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어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주말에 그때 내가 주말 부부였어. 네. 근데 주말에 집에 가면은 애들이랑 놀긴 노는데 뭐 돈이 없는 시기니까 애가 공원 가서 그냥 공원 가서 그러면은, 놀거나 집 앞 공터에서 공이나 주고받고 놀거나.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지금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네. MLB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훌륭한 운동 선수 자원을 NFL과 NBA 농구에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흑인들을 많이 뺏긴다는 거. 흑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인종적인 얘기라서 좀 하긴 하지만 어쨌든 야구를 할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야구는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아빠와 캐치볼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결손 과정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캐치볼 해줄 아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편모 가정이 옛날보다 지금이 흑인 사회에서 더 많아지고 있대요. 점점. 미국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흑인 가정이 더 편부 가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운동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은 야구보단 다른 쪽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농구는 길거리에서 애들끼리 만나서 처음에 접하게 된 스포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실 야구는 자원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야구는 적어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구는 투수는 공을 던지고 그다음에 야구는 규칙이 굉장히 복잡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몸에 익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필수 조건이 아빠와 마당에서 캐치볼을 하는 거래요. 제가 그거예요. 그 생각이 나 설계하고 한 건 아니야. 이래요? 이거 정말 돈이 난 야구 룰도 몰라. 나는 히트앤드런도 잘 몰라 뭔지. 아니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애랑 놀아줬는데 그 애가 커서 소프트볼 그러니까 들어간 게 내가 거기서 엄청 큰 감동을 받은 게 뭐였냐면은 나는 얘가 육상을 이제 각극의 대학이라고 국립 각극의 대학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그 각극의 대학 육상부가 아주 잘 돼 있거든. 근데 각극의 대학 육상부가
볼란티어 활동으로 이거 네. 지역 볼란티어 또? 활동으로 네. 지역에 있는 서클을? 애들한테 육상을 가르쳐주는 네. 서클을 한 달에 2번씩 열어 2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거 집 옆에 있으니까 하는 건데 지가 좋아하니까 달리기 해라 육상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릴레이 하면 무조건 앵커예요. 달리기 아주 빨라.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15초 정도 나오니까 우와. 달리기 진짜 빨라. 이야. 그리고 우와. 둘째 유나 같은 경우는 수영 교실 하는데 수영도 뭐 어디 지역에서 네. 그냥 하는 그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벤트 스포츠가 많아가지고 네. 하는데 그 또 미우는 이제 피아노도 최근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피아노는 집에 피아노가 한 대 있었어. 있었는데 미운의 반 친구 엄마가 원래 피아노 전문가 피아노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냥 해줄게 해가지고 그냥 하고 있고 그 외에 딴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난 당연히 그 글도 잘 쓰거든. 그 뭐 소설도 막 소설 같은 거 쓰고 막 나중에 소설 기자 나보다 더 많이 읽었다 걔가 히가시노 케이고 소설도 아사히로 소설 다 읽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문학적으로도 뭐 그런 쪽으로도 재주가 많은데 네. 소프트볼을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아니 나는 육상부도 있는데 육상부 왜 안 들어가고 문학부도 아니 있는데 관악부 피아노인데 피아노 왜 안 들어가고 문학도 안 하고 왜 하필 왜 거기 그걸까? 들어갔냐. 그러니까 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내가 물었지. 너 소프트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왜 맨날 했잖아. 이렇게 된 거야. 배주했잖아. 그러니까 걔는 나하고 캐치볼 한 게 그게 돼서 그 소프트볼이랄까. 그러니까 야구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네. 야구부도 있어. 근데 야구부는 남자애들이 하는 거니까 못 들어가고 여자부가 소프트볼부가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아빠하고 매주 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지도 오더라. 뭔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나는 그냥 한국 분인데 마음이 짠해지는구만. 돈이 없어서 공도 우리가 산 게 아니야. 누가 그 어디 흘렸잖아요. 글러브가 어딨냐 그냥 그걸로 했지.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못했는데 점점 잘 던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한 번 하게 되면 두세 번 몇백 번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 6, 7년을 했으니까. 그러게요. 정확도와 속도와 그 볼도 진짜 잘 던져. 왜냐면 그 아다치 미츠루 만화 같다고 한 게 아다치 미츠루 최근작? 네. 최근작보다 조금 더 된 건가? 거기 믹스인가? 거기 보면은 여자애라서 아직 중학생이니까 중학생 레벨에선 남녀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공을 잘 던지는데 야구를 하고 싶은데 여자애라서 못 던지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해온 거야. 근데 약간 그 어렸을 때 해왔던 히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짠해서 이제 물어본 건데 마침 이제 큰딸 얘기가 나으니까 그럼 그 얘기만 좀 들어봐요. 우리 큰딸 졸업식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뭐예요? 그때 한복 입고 치마 주고 졸업식에 갔어. 보통 이 기모노가 아니라 일본 졸업식은 어떤 그런 드레시한 기모노라든가 이런 걸 입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내가 무슨 한국인이 강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천성이랄까 나는 우리 와이프의 교육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류붐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신한류붐이 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무슨 드라마나 이런 것도 보고 트와이스는 네. 다 흉내 칸코피 엄청 좋아한다면서요. 완전 코피 칸코피라 그러는데 완전하게 코피했다. 완전하게 카피했다. 칸젠이라는 거를 완전 완카피했다. 완코피 칸코피라 그러면서 완전하게 따라하는 거 모방하는 거. 그거 다지 애들이 첫째도 둘째도. 그러니까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제 치마 저고를 입고 가고 싶다 그러는 거야. 졸업식 때. 그래서 그 내가 반대했지. 야, 그건 너무 튀지 않냐. 튄다. 야, 다 기모노 입고 올 텐데. 그러니까 그럼 색깔을 좀 연한 걸로 하지 뭐.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아이가 튀고 싶을 때 근거나 맥락이 없으면 좀 민망할 수 있는데 합법이잖아요. 아버지가 한국인이잖아. 합법이 합법. 아니 근데 봐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넘어선 거야 걔는. 그러니까 야 너 좀 튀고 그런 거 좀 한국 옷 좀 그러지 않냐 뭐 이런. 네. 그리고 솔직히 기대로는 나 때문에 얘가 일어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한국 치마 저고리가 이쁘다는데 그 이쁘다는 걸 입어보고 싶다. 입어보고 싶은데 나는 반쯤 한국 사람 피가 있으니까 졸업식 때. 그러니까 그때 걔가 보고 있었던 드라마 옥녀라는 드라마였어. 옥중화. 그게 저 방금 발음이 알겠습니다. 예. 옥녀가 아니고 옥중화. 그게 옥중화인데 일본에서는 옥녀라고 예. 옥녀라고 이렇게 제목이 돼서 나왔는데 옥중화 드라마가 있었죠. 그거를 보고 이제 한복이 이쁘다는 걸 알고 졸업식 때 나는 한국 피도 섞었고 이쁘니까 했을 때 이상하지 않잖아요. 일본인이 갑자기 하면 뭔가 저 뭐야 덕후야 뭐야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 해보고 싶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우리 와이프도 놀래고 나도 놀랬지.
왜 괜히 틸라 그러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왜 입을라 그러냐 이렇게 왜부터 질문이 들어가잖아. 예뻐서. 근데 그치 그 예뻐서 다음에 돌아. 예뻐서. 예쁘잖아. 왜 뭐가 문제인데? 근데 그러니까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긴 해라. 아 진짜 예뻤겠다. 진짜 예뻤어. 네. 하긴 그리고 그 되게 화제됐어요. 부모들이 포스트가. 다 쳐다보면서 그럼요. 와 소리 지르고 그리고 완전 스타가 돼버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다 사진 찍고. 왜냐면 그 제가 알기로 일본 졸업식은 뭐 우리나라도 우리 때 졸업식과 비슷할 텐데 좀 그렇지 않나요? 약간 좀 엄숙한. 엄숙하지. 약간 엉근진한 분위기로. 엉근진한. 근데 중요한 거는 나 참 그게 참 뭐가 아이러니했던 게 치마저고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딱 일어서서 기미가요를 부르는데 네. 그치. 이건 뭔가 이게 4차 융합산업 그러니까 여러 개가 막 충돌한다. 이거는 19세기부터 빵빵 터지네요. 3세기의 융복합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어쨌든 산업화 세대 우리 어른들부터 해서 방공교육과 반일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 세대인데 나는 그런 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봐도 상당히 그쵸. 그로테스크 했어. 그러니까 그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좋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얘기가 재밌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딸은 꽤 열려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근데 그 순간 세대를 못 이긴다. 나도 모르는 내가 걸리는 벽이 있는 우리 거야. 기본 베이스가 있어갖고 방금 안 지금 돼요, 그게. 이 방송 들으신 분, 이 얘기 처음 들으신 분도 약간 갸우뚱할 거예요. 한복 입고 기미가요를 부른다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그 그림이. 나도 일어서긴 했는데 나 안 불렀거든. 나는 그냥 뭐 듣기만 했지. 뭐 앉아있다 이런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럼요. 애들한테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부르진 않는다. 아버지가 일본 학교 안 보내야지. 아니 무슨 애를 무슨 반일투사로 만들 일 있어? 박치기 해야지 박치기. 아빠 왜 앉아 있어? 그런데 나는 일본을 보내서 막 차 무너뜨리고 뭐. 조총연계 있지 않습니까 학교? 네.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박치기는 작품 이름이죠. 네. 네. 우리 예전부터 이제 한류 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생각하기에는 주가야 주가. 롤러코스터처럼 주식 타는군요. 그래프인가요? 차트 보는 기분이. 요즘 다시 또 올라간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이 제일 올라가지 않나? 지금 그래요? 피크인가요? 근데 그게 참 역사적 문화적으로 재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 정말 한류부터는 제가 다 봤어. 한류 전에 가서 이미 네. 제가 한류 물직에 일본의 텔레비도 많이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한류 전에 결혼 한일 커플이다 보니까 여기 있어서 잠깐. 네. 저 이분의 영상이 이제 남아있지 않은데 이분이 옛날에 많이 나왔어 나타. 한류 양국 우리 초난강 씨가 진행하던 그 프로에 한일 양국 그 유학생 그러니까 일본 학생 네. 젊은 그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그 방송에서 폭탄을 던지셨어요. 뭐 하셨어요? 거기에 왜 그 극우 그 패널이 하나 폭탄은 코소 계셨잖아요. 아닌가? 그게 제네장이라는 방송인데 2003년 정도 2004년이었나? 요약만 해드리면 이겁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네. 젊은 패널들이 나와서 서로 한일 관계 잘해보자 이런 식이었는데 극우 패널이 굳이 거기 꼭 껴있다 보니까 이 나는 인간이 좌파가 아닌데 내가 극자 패널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 방송에서 어떤 폭탄을 던지셨냐면 네. 그분이 그냥 식민지 근대화론 중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철도 깔아주고 그랬으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고마워해라. 근데 그래 내가 그랬더니 무슨 말 했냐면은 그러면은 히로시마 원폭 당한 피해자들이 일본한테 고마워하자는 미국한테 미국한테 고마워하자는 그런 사람들도 요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다 동의하시겠네요? 이거 말을 폭탄이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걔가 그때 실수를 했는지 해가지고 그 생각도 일리 있다고 하면 돼. 내가 방송하다가 야 너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너무 막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이 없었다. 이 사람이. 그거지 아무 말 대잔치. 아니 자기 말이 맞아만 하니까 그 말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해버렸네요. 대갚아준 논리에도 맞아야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 다 끝내고 전후 폐건돼가지고 미국이 다 니네 경제성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고마워야겠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였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온건하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태지라고 나왔지. 어느 정도냐면 아니 그럼 히로시마 그게 생방이 아니잖아요. 네? 녹화 방송이잖아요. 녹화 방송에서 그래서 다 나갔구나. 싸운 건 다 잘리고. 그래도 그 말 자체가 너무 원색적이었어요. 세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자는 또 미국에게 전쟁 끝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워해야 되냐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좀 셌지. 셌는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메이저한 프로인데. 네. 손한강 씨가 손한강이 아니고 그게 그 킹키키즈. 킹키키즈. 그래 킹키키즈였나 봐. 누구였지? 그 있잖아 킹키키즈의 그 둘째. 둘째인가 그 걔가 나와고 하는 거였어. 하여튼 그 방송 하여튼 그 재밌는 방. 근데 그거 떠나서 그 뭐 한류하고 상관없는데 한류가 이제 겨울 연가 때문에 후유소나 붐이라고 해가지고 막 있었는데 그때 한류는 말 그대로 정말 붐이었어. 그냥 붐이었다. 근데 그 붐이 오래 갔지. 약간 오래간 케이스의 붐이었는데
그 지금 한류는 붐이 아니고요? 지금 한류는 난 문화라고 생각해. 아. 근데 그게 사그라든 계기가 이명박 때문이었어요. 이건 100% 이명박 때문에. 이명박이 한참 좋을 적에 독도를 가버렸어요. 아 맞아요. 불안간에, 불시에 안 알리고. 그때부터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인종차별 데모가 네. 혐오 발언들이 오쿠보에 네. 오쿠보가 가장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그룹인데 거기 매일 왔었어요. 매일 뭐 집회 자유가 보장된 네. 걔들이 뭐 2달 3달 그래버리니까 장사를 못한다. 일본 사람들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쵸. 그지. 그러니까 장사 안 되잖아. 한류의 붐을 어떻게 맡기고 그런 게 한 게 음식도 삼겹살 이런 네. 얘기 나오고 막 이게 삼겹살 같은 우리 와이프는 삼겹살은 뭐 천하 최고의 음식이래. 처음 맛보고 아니 그 천상의 음식이 고추를 고추장에 또 왜 찍어 먹어 막 이런 식으로 매운 것을 매운 것에 찍어 먹는. 그런데 뭐 삼겹살이 세계 지금도 세계 최고의 음식이래.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네. 결국 이제 후요소나라는 드라마가 기폭제가 됐지만 그쵸. 그 전까지는 난 말했잖아. 김치도 몰랐던 사람들이 김치를 그냥 김무치. 근데 일본식 김무치는 다르잖아요. 쯔케모노. 그냥 말린 거야. 네, 맥주를 막 절여가지고 이렇게. 절임이군요. 한국의 김치가 아니에요. 아닌데 그 한국의 김치도 들어가고 그럼 결국 음식이 이게 활성화시켰다고 봐야지. 근데 그 음식이 활성화시킨 장소가 오쿠보였고 그리고 이제 한류 굿즈, 네네. 한류의 이제 그런 상품들이었죠. 그런 게 이제 이게 돼가지고 전반적인 후유소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뭐 드라마라든가 또 들어가고 드라마는 그런 것들 이제 들어오면서 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와 이렇구나 이거 알게 된.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관심이 많았지. 우리가 관심이 많았을 뿐 한국 사람 네.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그 역사도 잘 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을 안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옛날에 뭐 같이 한 나라였는데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지 뭐 독도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천지로 뭐. 근데 이제 헤이트 스피치가 워낙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메이저 언론들이 보도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극우적인 그게 이제 기류가 형성이 됐군요. 기류가 약간 형성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은 있었고 그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네.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안 모이면은 붐이 꺼지고 당연히 이런 그렇죠. 그렇게 사업을 확장을 해놨는데 비즈니스맨 측에서 사업을 다 이제 빚쟁이 되셔서 이제 다 빚쟁이 되고 정리하고 네. 자살한 사람도 내 주위에 많았어. 그래서 한류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7년 2008년 당시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이명박 좋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명박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됐다. 다 증오하고 있어요. 원한을 감고 있고. 근데 그건 정말 이명박 때문이거든. 내가 봐도. 그 전까지는 문화로서 정착되나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정말 그것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 그러면 겨울연가라고 하는 계기에 의해서 붐이 생겨서 그 붐의 거품이 또 한 계기에 의해서 꺼졌다가 지금은 문화가 돼서 탄탄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다시 올라간 계기가 이제 2012년 13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걸그룹이나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그리고 난 이건 오래 갈 거라 생각해 이번 거는 왜냐면은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유명한 그런 AKB48, 오기자카 뭐 그런 애들 걸그룹이나 아이돌들은 유튜브에 별로 없어 보면은. 일본은 저작권이나 초상권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무슨 그런 동영상을 올릴 때도 멤버 48명한테 전부 다 동의도 다 없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 거 아예 선전 홍보를 그때 직직 사진 이런 것도 안 올라와요. 직직 동영상 그런 이런 거 것도. 다 뭐 그러니까 그때 볼 수 있어도 지금 보려 그러면은 해당 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삭제되었습니다. 컨텐츠 뭐 이런 게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유해졌지. 이제 유튜브의 힘을 그러니까 일본 다 느려 그런 게 좀. 근데 한국 걸그룹이나 그런 특히 빅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본어 자막을 밑에 깔아주고 뭐 그런 식의 영상도 올리기도 하고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활용을 했군요. 활용을 했으니까 유튜브에 적합한 저걸 보는 세대가 일본에서 10대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죠.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그 걔들은 야후 재팬 이런 거 안 봐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를 검색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유튜브가 그냥 검색 포탈이야 포탈. 일본도 마찬가지야. 우리 애들 컴퓨터는 거의 안 쓰는데 이제 컴퓨터 이제 우리 엄마가 옆에서 와이프 옆에 쓰다 보면 그거 해가지고 자기 보고 싶은 거 몇 개씩 보고 막 이런 수준인데 걔들 뭐 학교 가면은 다른 쓰는 애들도 있으니까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그런 거 보고 이러니까 그냥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매력적이다. 근데 원래부터 계속 매력적이었는데 한국의 동방신기랑 다 매력적이었는데 그게 방송에서 안 다뤄주니까 꺼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보였는데. 그리고 아무리 그 바닥장을 쳐더라도 기존의 팬들 남아 있으니까 뭐 사고 한국식 여전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100%였던 게 꺼져서 한 10%가 됐지만 10%의 탄탄한 팬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물밑에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온 거군요. 근데 이 치고 오는데
지금까지는 좀 아줌마들 경제력이 좀 그렇죠. 그런 소비력이 있는 있었다면 분들이 그 사람들이 돈은 쓰겠지만 이제 문화라는 게 결국 10대, 20대가 맞아요. 자라날 적에 그죠? 그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그룹이 우리도 그쵸. 서태지 아이들 뭐 옛날에 뭐냐 캔디 불렀던 H.O.T 그런 네. 사람들 지금도 막 뭐 재결성하면 결국은 뭐 다 또 만석이잖아. 그럼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애들이나 10대잖아. 딱 10대 뭐 영대, 네. 영대나 10대 정도 레벨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비력이나 구매력은 아직 뭐 없다 하더라도 그 결국 걔들이 잠재 아르바이트해서 돈 써봐. 그러면 그럼요. 다 사지 그것들을. 아, 이게 어. 한마디로 이 시장에 미래가 있어졌군요. 뭐 미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거는 지금은 바로 한국에서 넘어왔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해외에서 BTS 같은 경우는 그런 네. 경우인데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거를 일본 애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다 찾아보는 알고 거죠. 있는 거야. 알고 있다가 애들이 해외에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끈 그룹이라는 식으로 다시 소개를 네. 하는 방탄소년단의 얘기를 거의 안 하고 그냥 BTS라 그래버리니까 BTS라는 그룹이 있는데 타마타마 그러니까 어떠다 보니까 구성원이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뭐 이런 되네. 식의 또 이제 뭔가 마케팅 약간 전략을 전후가 쓰는 좀 거지. 바뀌는 마케팅이네요. 그리고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안에 일본 멤버가 3명이나 있잖아. 3명 있으니까. 맞지? 네. 사나짱 뭐 이런 거. 사나 하나- 모모미나. 걔도 와너 씨. 우리 아이들 아직도 전문 좋아하세요? 방송이야. 네. 그 걔들이 그 멤버 랭킹 조사하면 네. 1, 2, 3이고 1, 2, 3이긴 하지만 그 밑에도 이제 같은 그렇죠. 그룹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트와이스라는 그룹 자체가 이미 뭐 자리를 인기가 잡았고 많은 거죠. 완전 자리를 잡아. 엄청 인기 많다면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 뭐 갓세븐이니 그런 애들도 그래 애들이라고 하면 되나? 그런 분들도 지금 일본에서 릴리스하고 투어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붐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문화다. 그 음식도 마찬가지야. 음식도 예전에 해봐야 뭐 삼겹살, 뭐 비빔밥. 야끼니쿠, 고기, 비빔밥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별 이상한 나도 잘 모르는 음식들이 퓨전이 진짜 많아요. 치즈 불닭, 뭐 떡볶이 볶음, 뭐 네. 이게 어떤 불닭볶음면에 뭐 이런 매워서 못 먹는 음식요? 아니, 나는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그런 음식들이 텔레비전에 소개가 막 돼. 맛집 소개 이런 게 해가지고 그 치즈 닭갈비 이런 거는 네.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좋아할 만할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안 먹어봤지만 그럼 마지막 질문. 저희도 스튜디오 시간을 또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딱 마지막 질문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일본에 최근에 있어서 일본의 우경화, 뭐 혐한 시위, 이런 혐한 문화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온라인에 얘기가 되거나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될 때는 굉장히 심각하고 어둡게 그려지는 면이 있어요. 그건 심각하고 어두운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그것보다 자체로 이게 맞긴 맞는데 점점 확산되고 있는가라는 그러니까 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일상에서 살아가시는 차원에서도 일상생활의 차원에서도 피부로 느껴지시나? 피부로 느껴질 만큼 정말 엄습되는 게 있는 건지. 저는 안 그래요. 네. 저는 인상이 좀 이런 것도 일본인 있고 같으신가? 좀 무서워서 니혼증이라 이상이. 저한테 말을 잘 안 걸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확실히 차별이라는 거는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이게 차별이 그 사회가 전향적으로 하는 차별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회의 패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조선족 차별이라는 게 일종의 패턴이 돼버렸잖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 뭐 안산, 뭐. 대림동 네. 이런 데는 사람들 가기 꺼려하고 뭐 거기 뭐 조선족 무서운데 뭐 아니야 이런 무서운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우원춘 사건인가? 네. 오원춘.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조선족의 외노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패턴화돼 버렸잖아요. 일반화된 게 있죠. 일반화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 위험한 거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좀 차별적인 시선이나 그런 게 확실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근데 일본은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은 일본은 이제 혼내와 타테마에는 네, 물론 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있지만 만약에 헤이트 스피치라든가 그런 극우다화된 분위기가 일본 전면에 이렇게 그런 네. 하나의 패턴화돼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욕을 먹지. 그래서 실제로 헤이트 스피치가 사라진 이유는 그 계속 2, 3개월 또 계속 네. 1년 가까이 했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안 하거든요. 맞불 시위를 일본 분들이 했었잖아요. 그거를 그 반대 시위도 할 네, 뿐더러 반대 시위를. 법이 정해졌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법. 조례안이 그 도쿄도에서. 그러면은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면 뭐 혐한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책이나 미디어 그런 거? 작품도 있고요. 책은 잘 팔리지. 예, 예. 근데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 있긴 있으니까 소구청이 네.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분명히 퍼센티지는 있는데 그게 일본에서 말하자면 그 마이너하다는 거죠. 별종 취급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마이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오버그라운드는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근데 언더그라운드에서도 메인은 확실히 있긴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근데 그게 정권의 의지하고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아베가 우경화가 되면서 독도 문제가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경화된 측면도 있지만 지금 아베가 힘이 약하잖아.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자민당 총재선거 할 적에 지금 이제 유력한 후보가 또 아베는 안 할 거예요. 아마 내려갈 건데 다른 후보가 난다 그러면은 아베식의 노선을 탈피하려 할 거잖아. 당연히. 그리고 그때 되면은 이건 외부적인 그 요인이지만 북일 국교 정상화 회담이 지속되고 이런 추세로 북미 이제 남북 회담이 가면은 일본도 뒤처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협박이든 강요든 지네 이익을 위해서든 뭐든 그렇게 됐을 적에 일본의 사실은 차별화라든가 헤이트 스피치의 가장 큰 원인은 총련이었단 말이에요. 치마적으로 칼로 찌고 막 이런 민족 교육 뭐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나 일본은 국교 정상화하는데 그런 짓을 우익들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정부가 반대를 하지. 니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교 이제 정상화 대사관 들어서고 저기 일본 대사관 넣는데 니네가 그러면 근데 일본 우익들은 정부의 후원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 많거든. 관제구나. 일본 회의, 일본 재단 뭐 이런 게 있어. 관제구나 관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이게 지금도 오버그라운드 위로 잠깐 왔던 시기는 있었어. 살짝 수면 위로 살짝 올라갔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메인은 아니라는 거. 근데 물론 책 같은 건 많이 팔리고 미디어에서 한국을 욕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한류붐 한창 불 때도 한국이 마냥 좋다는 것도 있었고 한국에 대해서 막 싫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항상 있어왔던 거예요. 그거. 근데 지금은 한류붐과 지금 우경화의 그 격차나 이런 걸 본다면은 이쪽이 훨씬 그러니까 사회적 지내자라는 분위기가 그게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다는 거죠. 메인스트림. 그리고 고다이라고 이상하 선수의 평창 동계 아주 멋있었어요. 그런 거는 엄청 많이 텔레비에 나왔어요. 내가 본 게 100번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라는 게 말씀이 중요한 게 약간 그러니까 어떤 양태는 내가 차별적일 수 있는데 이게 속으로 어떤 경향성을 뗐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저도 일본에 갔을 때 혐한 한번 당했어요. 그 진보초에 있는 되게 몇십 년 된 카페에 들어갔다가 되게 몇십 년 된 카페예요. 근데 거기서 커피 한 잔 먹는데 커피 한 잔 먹고 싹 치워버리는 거야. 그 말 나가라는 거지. 근데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 기분은 나쁜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안한 것도 좀 있는 거야. 왜냐면 거기가 몇십 년 된 그 로컬들이 가는 카페인데 관광객이랍시고 거기까지 기어 들어와서 왜 그런 것도 이제 우리도 이 동네 뭐 우리끼리만 있는 동네에서 선수들 술 먹는데 관광객이 와서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분위기 흐리는 기분 들잖아.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사실 그러니까 약간 내가 기분은 나빴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근데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걸로 판단할 건 아니었다는 거야. 다만 당신이 나한테도 매너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나 역시도 조금은 약간 생각이 짧았을 수도 있다. 약간 당신들이 원하는 곳을 헤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아주 정상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걸 갔다 오면 난 이랬을 거라고.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일본에 갔더니 카페 들어갔더니 혐한 당했어. 완전히 쪽발이 일본 놈들 안 되겠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의 역버전도 있어. 그러니까 뭐 유명한 시사 만화가 갑자기 떠오르지만 자 일본 만세. 아이 미친. 성이 인 분이신가요? 정말 소송할 수도 있겠죠. 정말 이 일본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 근데 나도 물론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확실히 많거든. 그리고 한국도 물론 시민의식이나 그런 건 뒤들어가자는 것도 있지만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라든가 그리고 확 몰고 나 추진력이나 그런 확실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부러워하는 일본 사람도 너무 많아. 내가 17년간 경험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자기 경험 지금 동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거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 마인드라고 생각해. 가서 그렇게 장님 코끼리 만지기 맞아요. 아이 진보처럼 유명해서 갔더니 씨발 차별만 당하고 잃어버리면 그 사람 네가 만약에 이 방송에 스피커인데 너도 스피커인데 여기서 이런 말 하면은 근데 요즘 일본 갔다 온 사람 네가 까이겠다. 대표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나오면서 그래서 처음엔 그냥 낭만적으로 옛날식 다방에 가보고 싶다 해서 갔다가 거기 가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본은 담배 흡연이 마스터의 그러니까 자유잖아요. 그런 거 잘 봐야 돼. 입구에 해원제 그런 거 붙어 있는 거 많아. 그러니까. 있겠냐라 그럴까 이제 일반 다 받지 않고 이치겠냐 킨시 이렇게 된 데 있어.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는 사람 금지. 그러니까 누가 소개받아서 들어오고 이런.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오래된 하고 바로 옆에서 담배 피우고 아저씨들 되게 좀 나름 조용히 얘기하고 계시는데 누가 사진 봐도 찍고 거기서 막 셀카 찍고 생각해보면 내가 유나는 떨진 않지만 그래도 테이블 사진은 찍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커피 잔 정도 찍고 가야죠. 그래서. 근데 왠지 그랬다. 그러니까 우경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아주 악화되는 시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기가 돌아온다고 난 상상하기 힘들고 오히려 일본을 걱정하려면 이제 지진이나 좀 약간 태풍이랄까 천재지변을 걱정해야 된다. 천재지변을 걱정해야지. 얼마 전에 네. 오사카 지진 나가지고 네. 심하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진이 이제 만약 관동 지역에 네. 온다. 그럼 그래도 나는 거기서 뭔가 답을 찾겠지. 네, 최선을 다해 사실 거니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물어볼 게 많았는데 바쁘셔갖고 1년 후에 내가 다시 올게. 네. 그때까지 우리가 하고 있었어야 될 텐데. 그때 다른 방송 너 교사 찾아가는 다큐멘터리 방송 하는 거 그때 출연자로 의뢰자로 오시는 걸로. 탈조선과 정착 스토리.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연한 로망이고 이 로망에는 혐오도 있고 불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보면 어떤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즐거웠어요. 모셔봤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인상도 이렇게 좋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도 잘하실 줄이야.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문혜 근효시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태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일빠 고생하셨습니다. 힘들어. 이게 마지막에 살짝 힘든 게 오지 않나요?